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이번 주말에 또 오실 거죠?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지난주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서 받은 전화 내용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글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같은 며느리, 같은 집, 하지만 완전히 180도 달라진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 집에 갈 때마다 눈치가 보이시나요?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나 사위의 표정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떻게 1년 만에 며느리 입에서 어머니 또 오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셨는지 그 강력한 3가지 방법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신 분이셨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자식들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갈 때마다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5번씩 자녀들 집을 돌아가며 방문하시는데 갈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대요. 며느리는 어머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는 하지만 얼굴에 미소가 없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는 인사만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급히 어디론가 나가버린다고요. 내가 반찬도 해다 주고 손자들 돌봄도 도와주고 청소까지 해주는데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정말 깊은 상처와 혼란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딸네 집에 밑반찬을 해서 가져가셨는데 현관문 앞에서 사위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신 거예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말해?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 갑자기 오시면 집 정리하고 아이들 단속하고 그리고 뭘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 어머니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셨대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놓칠 뻔했고 문을 두드릴 수도 없어서 그냥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내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한 일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었구나. 내가 도와준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스트레스였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새벽까지 뒤척이셨다고 해요. 다행히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루 종일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온 후 유일하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안식처이자 치유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예고 없이 누군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긴장과 평가의 공간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가족상담학회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 5년 이하 젊은 부부의 76%가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잦은 개입을 가장 큰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걸 깨달으셨어요.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겠구나. 그 어머니가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방문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4-5번 가던 것을
주 1회로 과감하게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3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딸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들르고 싶은데 어떨까? 바쁘면 다음 주에 갈게. 처음엔 이게 너무 서운하고 어색하셨대요. 내 자식 집에 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내가 뭔 손님도 아니고 하는 마음도 드셨고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딸과 며느리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토요일 오후 어때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동태찌개도 끓여놓을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오시면 아이들도 할머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답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심리학자 존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더 따뜻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더욱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바로 오랜 습관이 된 조언하기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애는 왜 이렇게 키워? 너무 응석바지로 기르는 것 같은데.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연세대 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받는 조언을 도움보다는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무려 84%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하셨어요. 조언과 지적 대신 지지와 격려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애를 왜 이렇게 얇게 입혔어? 감기 걸리겠다. 라고 했을 상황에서 우리 손주 옷 입히는 것도 참 센스 있게 잘 입혔네.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아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러게 내가 봐도 버릇이 없어 보이더라.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다. 그래도 우리 손주가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크는 게 정말 너무 다행이야. 라고 답하셨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어색하셨대요. 평생 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힘이 나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시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세 번째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신만의 시간과 취미 그리고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전에는 정말 온종일 자식들 생각뿐이셨거든요. 오늘은 어느 집에 갈까? 뭘 해줄까? 무슨 반찬을 만들어 갈까? 손자들은 뭘 좋아할까? 이런 생각만 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서예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동네 걷기 동호회에도 가입하시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뭐하나.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하셨는데 점점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어머니를 더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서예 어떻게 배우고 계세요? 글씨 잘 써지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딸은 엄마, 걷기 모임 재밌으세요? 어떤 분들이랑 다니세요? 운동화 새로 사드릴까요? 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버드 심리학과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독립적인 활동과 관심사가 있는 부모일수록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미롭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또 오실 거죠?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어머님 오시는 날이 우리 집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사위도 어머니 생신날에 직접 케이크를 주문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드렸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 보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다운 따뜻한 분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자꾸 다가가려고 할 때는 피했는데 내가 내 일에 바쁘게 지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찾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만날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반가워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4-2-1 원칙. 현재 일주일에 몇 번 자녀 집을 방문하시나요? 만약 4번 이상이라면 2번으로, 2번이라면 1번으로, 매일 가신다면 이틀에 1번으로 과감하게 줄여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3일 전에 미리 연락하세요. 보혜야,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되면 잠깐 들르고 싶은데 괜찮을까? 바쁘면 언제든 다음에 갈게.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안 된다고 하거나 다른 날을 제안하면 절대 서운해하지 말고 흔쾌히 그래, 알겠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달에는 좀 어색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달만 지나면 분명히 자녀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마법의 문장 3개 암기하기. 조언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 이 3문장으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참 잘하고 있구나. 고생 많이 한다. 요즘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사위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애는 왜 이렇게 키워?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한다. 집안 정리가 마음에 안 들 때 집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은 이런 정리 방법도 있구나. 참 잘하고 있네. 처음 3주 동안은 집에서 거울 보며 연습해 보세요. 참 잘하고 있구나. 고생 많이 한다. 요즘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요. 1달 반 정도 지나면 며느리, 사위 그리고 자녀들의 표정과 말투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3번째 방법, 나만의 황금 시간표 만들기. 오늘 당장 일주일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네 모임. 화요일 친구들과 수다 시간. 수요일 나만의 취미 시간, 독서, 드라마, 운동 등. 목요일 자녀 집 방문 2주에 1번씩. 금요일 장보기 플러스 산책. 토요일 개인 시간, 영화, 휴식 등. 일요일 완전한 휴식. 중요한 건 자녀와 관련된 일이 전체 시간의 20에서 30%를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에서 80%는 온전히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채우세요. 3주 후부터는 자녀들이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2달 후에는 엄마, 언제 시간 되세요? 우리가 찾아뵐까요? 라는 연락이 올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며느리나 사위가 여러분의 취미나 친구들에 대해 진짜 관심을 보이며 물어볼 거예요. 이 3가지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이제 와서 방법을 바꾸라고 하니 서운하고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은 자녀들과 더 행복하게, 더 오래, 더 진심으로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리워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서 방법을 바꾸시면 분명히 자녀들의 마음과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 또 오세요. 아버지 언제 오세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듣는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더 큰 힘과 용기가 될 거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쓰고단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